학습 목표입니다. GUI 리서치를 위해 주요 카테고리별 마켓 리서치 방법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별 GUI 디자인 대응을 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별로 어떻게 UI, GUI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구성 원칙별로 리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에서는 주요 카테고리별 마켓 리서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애플 앱스토어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애플 앱스토어는 아이폰의 앱 마켓입니다. 애플 앱스토어는 모바일 앱 마켓 중에서 최고 퀄리티 앱들이 있는 곳으로서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앱 및 다양한 콘텐츠들을 판매하고 있는 마켓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보여지는 apple.com/kr/itunes를 통해서 아이튠스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 앱스토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이 있을 경우에는 모바일 내에 앱스토어 아이콘을 통해서 방문할 수가 있겠고요. 맥 컴퓨터에서도 기본적으로 아이튠스를 통해서 iOS 앱스토어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웹사이트 링크는 사실은 윈도우즈 컴퓨터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만약 윈도우즈 컴퓨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운영체제가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iOS 앱스토어를 못 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아이튠스를 설치를 하게 되시면 윈도우즈에서도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쳐서 나오게 된 화면이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화면이죠.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이튠스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고 오른쪽 위쪽에 다운로드 하기가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하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아이튠스를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이튠스를 통해서 iOS 앱스토어 방문이 가능합니다. 자,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는 국내 그리고 국외 마켓에 탐색이 가능합니다. 먼저 한국 앱스토어를 리뷰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이튠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실은 디폴트로 한국 앱스토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앱스토어에서는 당연히 한국 내의 순위로만 집계가 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체크해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는 국외의 앱스토어도 리뷰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한국의 앱스토어의 모습인데요. 우측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국가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나라별로 앱스토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 이제 옆에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기타 애플 앱스토어가 열려 있는 곳은 여러분들께서 가서 관련된 앱스토어를 방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애플 앱스토어 리서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우선적으로는 목적별로 리서치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구성 카테고리, 제공 순위 리스트, 특별 이벤트, 이벤트성 리스트 등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이런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리고 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앱들이 그나마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고퀄리티의 앱들이라고 말씀드리겠죠.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구글 플레이에서의 이러한 카테고리는 또 애플의 앱스토어랑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께서 특히 진행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해당 앱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도 확인을 하고 관련 앱들도 추가적으로 리서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부분은 앱스토어에서 별도의 이런 주제로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집에서 즐기는 운동, 아침에 쓰는 앱, 셀카 앱, 여행 앱 이런 다양한 이런 주제를 통해서 앱들을 좀 셀렉트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렇게 해서 별도로 이벤트성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관심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와서 참조를 하시면 좋겠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키워드별로 리서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국외 어느
앱스토어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리서치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내 결과만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 해외 그 지역에 대한 것만 이제 검색 엔진 그 안에서만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국내 리서치 하고 싶다, 국외 리서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당 나라별로 바꿔가서 관련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행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연관 키워드를 한번 넣어서 다양하게 검색을 하고 거기서 보여지는 결과들을 통해서 앱들을 다양하게 리서치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구글 플레이입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공식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로이드 폰에 설치되어 있는 구글 플레이 앱을 통해서 앱마켓에 방문이 가능하겠고요. 특징은 아이폰과 달리 해외 마켓은 방문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에서도 앱 외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웹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적혀 있는 play.google.com으로 들어가서 관련된 정보들을 보시면 되겠죠. 들어가시게 되면 왼쪽 편에 앱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앱마켓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 안에서 리서치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애플 앱스토어와 마찬가지로 앱마켓에서 제공하는 순위, 리스트 등을 리서치하고요. 키워드에 따른 그러한 리서치들을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여지는 화면은 뭐 SNS로 검색을 했었을 때 나오는 그런 화면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크게 범주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모바일에서의 리서치와 데스크톱 리서치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매체별로 리서치 장단점이 있어요. 모바일 리서치는 각 운영체제별 앱마켓에 들어가서 관련 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다운받아서 사용해보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데스크톱 리서치는 앱마켓 리서치와 웹 리서치를 의미합니다. 각 장단점을 간략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바일 리서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앱을 다운받아서 확인하는 방법인 모바일 리서치는 실제 앱을 사용해 보는 측면에서 제일 권장하는 리서치 방법인데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추천할 만한 그런 방법인 거죠. 왜냐하면 실제 앱을 써보고 다양한 페이지들을 보고 인터랙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앱을 써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뭐 GUI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과연 컬러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한 부분들. 자, 근데 문제는 해당 디바이스가 없을 때는 앱을 설치해서 사용해 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있는데 뭐 아이폰 앱을 써볼 수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한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또한 개인용 기계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사용해 보기도 애매하다라는 그런 측면도 고려를 같이 해야겠죠. 자, 데스크톱 리서치입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정리하고 작성을 데스크톱에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서치를 하게 되면 우선 편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검색도 하면서 바로 정리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긴 합니다만은 일반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나 스크린샷을 찾는 것은 사실 자제를 권장을 합니다. 실제로 앱의 변화 속도를 일일이 웹사이트에 뭐 올려져 있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권장드리는 거는 앱마켓을 방문해서 그 위주로 리서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챕터에서는 운영체제별 GUI 디자인 대응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요구사항 분석이 먼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운영체제별로 GUI 디자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걸음이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담당자 미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GUI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기획한 담당과 미팅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를 통해서 GUI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어떠한 형태의 GUI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느냐, 혹은 사전에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GUI 디자인의 모습 혹은 참조한 앱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요청해서 기록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UI 시나리오에 있는 내용 중에서 컬러나 타이포 혹은 레이아웃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혹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질문들을 던지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기록을 하셔서 반영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운영체제별 디자인 대응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진행할 부분은 UI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읽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UI 시나리오를 체크를 하면서 각 페이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이거를 UI 시나리오를 가지고 GUI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컨텐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다라고 하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요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페이지 등 각 페이지별로 어떠한 디자인 패턴에 속하는지도 확인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계속 리서치를 해보셔야 되겠죠. 메인 페이지가 뭐 타임라인으로 되어 있고 서브 페이지가 프로필이 되어 있다. 그러면 타임라인과 관련된 페이지를 리서치를 할 수 있겠고 서브 페이지 프로필도 또 뭐 마이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리서치를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각 디자인과 관련해서 별도의 요구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문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시나리오에서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메모에서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리스트를 만들거나 문서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질문이나 진행 방향 이런 부분들을 적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서치 구조화에 대한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메모를 하고 미팅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겠죠. 자, 구체적으로 리서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수행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뭐 웹마켓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지만 어떠한 마켓을 방문할 거고 어떤 키워드와 어떤 카테고리로 검색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 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패턴은 어떤 부분에 대한 리서치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업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 참조용으로 사실 많이 쓰이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3자랑 공유를 해서 업무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뭐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리서치 및 앱 리스트업이 그 다음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조 희망하는 앱에 대한 체크를 하고 리서치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가 원하는 앱의 그 참조 리스트 체크하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고 어떤 키워드들이 기획 파트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그런 키워드를 서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앱을 리서치하고 리스트를 구체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앱을 다운받아서 직접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스크린샷들을 많이 캡처해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디자인 패턴과 관련된 앱들을 체크합니다. 자, 디자인 관련된 앱들을 체크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동일 카테고리와 연관 검색어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프로젝트가 만약에 커피 관련된 앱을 만든다, 그와 관련된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 커피 관련된 앱만 리서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결제 부분 혹은 쇼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리서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직접적인 커피 앱이 아니더라도 뭐 결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앱이나 쇼핑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앱을 위주로 리서치를 하게 되면은 해당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 안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평상시에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앱을 많이 써보셨을 경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염두에 둬야 될 점은 실제 프로젝트 시점에서 트렌드, 디자인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롭게 다운로드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서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운영체제별로 여러분들께서 또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멀티 디바이스와 멀티 운영체제가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돼요. 말 그대로 하나의 서비스가 진행이 되지만 이러한 것들은 멀티 플랫폼, 뭐 안드로이드와 iOS만 하더라도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윈도우즈의 뭐 데스크탑 컴퓨터 그리고 뭐 맥의 데스크탑, 뭐 웹 이런 것들 한다라고 하면은 서비스는 하나지만은 멀티 플랫폼에 멀티 디바이스 이런 개념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2015년, 16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대다수의 모바일 앱 서비스는 멀티 플랫폼, 멀티 디바이스 이런 개념들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서비스를 운영을 하더라도 어떤 채널,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디자이너 또한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GUI 디자인과 멀티 디바이스, 멀티 운영체제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아이폰 앱과 안드로이드 폰 앱을 얼마만큼 다르게 혹은 동일하게 가져갈 건지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당장 우리가 접하게 되는 부분 이런 거죠. 아이폰 앱과 안드로이드 폰 앱을 얼마만큼 다르게 갈 것인가 혹은 유사하게 가져갈 것인가.
GUI 디자이너는 운영체제별로 디자인 가이드를 숙지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시각 디자인 요소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컴포넌트들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점, 사실은 이런 다른 운영체제 간의 조화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도 추가적인 리서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멀티 운영체제에 대한 GUI 리서치 및 분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뭔가 창조를 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나와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으신다라고 하면은 방향성을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작업하는 운영체제 앱을 직접 써보고 스마트폰을 나란히 늘어놓고 앱을 써보면서 비교 분석해보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각 페이지별로 어떠한 디자인 패턴에 속하는지도 살펴보고 해당 페이지가 운영체제별로 어떠한 구성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3개에서 5개 앱을 리서치 해본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방향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에서는 콘텐츠별 UI, GUI 디자인 구성 원칙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UI, GUI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각각의 앱들은 다루고 있는 컨텐츠별로 따라야 되는 그런 구성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데이터 중심 앱입니다. 자, 데이터 중심 앱은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앱인 뭐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뭐 카카오톡도 실제로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말풍선으로 이렇게 채팅해서 보내잖아요, 메시지를. 그런 것들도 데이터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성 원칙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스크롤이 가능하게 화면이 디자인이 되어야 되고요. 폰트는 한정적으로 쓰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폰트를 하나 쓰면서 패밀리 개념에서 이제 작업하는 그런 개념도 한정적인 사용의 예로 들 수가 있겠고, 실제로 폰트의 종류가 다양해지게 되면은 정보를 파악하는 데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폰트는 하나의 폰트지만은 패밀리로 사용을 하고 컬러를 다양해서 위계를 정확하게 잡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손가락 터치 사이즈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굉장히 텍스트와 아이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터치하는 것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레이아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운영체제별 기본 디폴트 사이즈,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부분이랑 굉장히 유사한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사이즈도 굉장히 고려를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중심 앱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실제로 텍스트를 좀 주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가독성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추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어떤 텍스트가 보여지는데 이게 제대로 잘 보여지는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저녁이 될 수도 있고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야외, 햇볕이 이렇게 쨍쨍 쬐는 야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가독성을 줄 수가 있게끔 컬러의 대비를 명확하게 주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실제로 화면 안에 보여지는 것들은 텍스트와 이미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바일에 여러분들께서 작업한 모바일의 기본적인 브랜드에 대한 느낌 혹은 그래픽적인 부분들이 표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된다는 표현이 굉장히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언가를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완성도를 많이 추구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중심 앱, 최근에는 이제 플랫 디자인 스타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적인 완성도를 타이포그래피를 조금 더 정교하게 가는 데서 많이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운영체제를 따라가는 그런 부분에서 완성도를 많이 추구를 하고 있다는 점. 자, 마지막 부분인 콘텐츠와 조작 구간을 명확히 구분한다. 이것도 GUI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컨텐츠를 스와이프 하면서 보다가 보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조작부, 바 부분이 뭐 위아래로 사라지거나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조작부랑 컨텐츠를 명확하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표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조작을 어디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도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시고 계속 설명드리는 거지만은 리서치를 많이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중심 앱의 구성 원칙을 살펴봤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이미지 중심 앱입니다. 뭐 이미지 중심 앱이라고 하면 사진과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앱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앱으로 뭐 카메라, 우리 스마트폰에 다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카메라 앱,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사진과 동영상을 주로 다루는 앱이죠.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야 될 만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구성의 원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최대한 넓게끔 쓰게 합니다.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는데 스마트폰 화면에 최대한 크게 보여지는 걸 여러분들도 원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가 컨텐츠를 보고자 할 때는 여러분들의 컨트롤러로 사라지게 하고 화면에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컨텐츠를 최대한 보여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볼 때 필요에 따라서는 가로 모드도 지원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핀치 인 아웃, 즉 줌 인 아웃, 그리고 필요할 때는 스와이프로 컨텐츠 내비게이션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화면을 한번 터치하게 되면은 컨트롤부가 나타나고 한번 누르면 사라지게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와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이 들어간 앱은 컨텐츠 중심으로 화면을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저는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굉장히 그 사이즈를 잘 잡아뒀어요.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인스타그램 화면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잘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면 들어가면은 실제로 조작하는 부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고 이미지가 실제로 전체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관심 있으면 조금 올리면은 댓글들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원칙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셨다가 실제로 디자인을 하면서 이러한 점들을 과연 얼마만큼 잘 따라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중심의 구성 원칙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게임입니다. 게임. 뭐 갑자기 난데없이 게임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는 모바일 앱은 일반 앱과 게임 앱으로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 앱은 완전히 별개의 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미라는 요소를 추구하는 것도 특유의 그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게임 앱은 심플합니다. 일단은 고유의 재미라는 요소가 있어야 되겠고요. 수준 높은 그래픽 비주얼이 굉장히 권장이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게임 쪽에 작업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비주얼 스타일의 통일성을 가져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게임의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와 게임 스테이지, 게임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게 UI와 GUI로 연결이 돼야 되고 특히 그 안에서 타이포그래피, 즉 폰트를 어떻게 쓰여지는지, 폰트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UI 내비게이션, UI 레이아웃, 그 다음에 GUI, 폰트 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맞춰서 가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앱을 구성을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통일성, 일관성, 그 다음에 수준 높은 그래픽 비주얼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GUI 리서치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요 카테고리별 마켓 리서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애플 앱스토어입니다. 자, 애플 앱스토어는 iOS와 컴퓨터에 설치된 아이튠스를 통해서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데스크톱 아이튠스를 통해서는 해외 앱스토어도 손쉽게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글 플레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는 웹사이트와 전용 앱을 통해서 방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바일과 데스크톱 리서치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장단점을 보았는데요. 자, 모바일 리서치 방식과 데스크톱 리서치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장사항은 두 리서치 방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두 번째, 운영체제별 GUI 디자인 대응입니다. 먼저 요구사항을 분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실제 UI 시나리오 기획 담당자 그리고 관계자들과 미팅을 통해서 GUI 디자인과 연관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리서치를 구조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GUI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리스트업을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항목을 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디자인 패턴에 대한 부분만 리서치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별 비교도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항목입니다. 멀티 디바이스, 멀티 플랫폼, 원 서비스의 트렌드에 따라서 다양한 디바이스와 운영체제에 대한 대응을 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컨텐츠별 UI, GUI 디자인 구성 원칙의 이해를 주제로 세 번째 챕터를 진행을 했습니다. 총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데이터 중심 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앱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는 데이터 중심 앱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 지메일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데이터 중심의 앱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미지 중심 앱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와 동영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앱들을 대표적인 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앱입니다. 게임 앱은 정말 다양한 앱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성 원칙에서도 높은 퀄리티, 일관성, 통일성 이런 부분들을 잘 따라가야겠습니다.